예, 안녕하세요. 강인철입니다. 스태틱 키워드에 대한 설명을 드릴 때가 됐네요. 이제 챕터 9 들어갔죠? 예. 어, 사실은 강의를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조금 오랜만에 합니다. 제가 그동안 감기가 좀 되게 심하게 걸려가지고요. 예, 그래서, 자, 아마 스태틱, 지난 시간까지가 저희가 이제 객체 쪽 봤다면, 이제는 소위 말하는 그 전역 변수라고 얘기하는 개념을 좀 배우시게 될 거예요. 전역이라는 개념을 좀 공부를 하시게 될 텐데 스태틱 키워드는 조금 그 흔히들 오해들은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 대한 얘기도 좀 많이 할 생각입니다. 자, 스태틱을 하기 전에 우선 저희가 먼저 정리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럼 도대체 내가 객체를 어떤 기준으로 만드는가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왜 이 얘기로 시작을 하냐면, 어, 그 메소드 아시죠? 메소드. 그죠? 자, 그러니까 어떠한 로직을 해결하기 위해서 실제로 자바에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메소드라는 걸로 작성을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소위 말하는 스태틱 메소드라고 얘기하는 걸로 작성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네. 스태틱 메소드를 이제 흔히들 이제 클래스 메소드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네. 그 다음에 함수라고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저희가. 자, 근데 이 함수라는 말은 사실 처음 나오는 말이 아니죠. 옛날에 C 언어 쪽 얘기할 때 이제 계속 함수라는 말이 튀어나오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코드를 만들 때 어떤 거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나? 그 다음에 어떻게, 그러니까 내가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로직 하나를 만들어도 메소드로도 만들 수 있고 스태틱으로도 만들 수 있는데, 그럼 언제는 뭐로 만들고 언제는 이걸로 만드느냐라는 기준을 일단 명확하게 잡으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걸 잘못 잡으면 이제 메모리를 잘못 쓰게 된단 말입니다. 저희가 자 봅시다.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라는 게 어떻게 발전했는지를 생각해 보면 데이터를 하나의 구조로 보관하기 위해서 데이터 떨어지지 않는 데이터죠. 이건 뭐죠? 떨어지지 않는 데이터. 자, 떨어지지 않는 데이터가 떨어지면 안 돼요. 여러 개를 뭉쳐서 하나의 데이터로 봐. 그래서 클래스의 또 다른 이름이 뭐냐면 사용자 정의 타입이라는 거죠. 자, 타입이 뭘 의미하죠? 데이터의 유형. 그죠? 자, int a. 그럼 이제 뭐죠? 숫자 a를 얘기하는 건데 사용자가 새로운 데이터의 타입을 정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가 클래스라고 합니다. 자, 객체 지향 프로그램이 데이터를 하나의 구조로 보관하기 위해서 템플릿으로 클래스라는 걸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아시죠? 이 얘긴. 자,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무슨 개념이냐면 밸류 오브젝트의 개념이에요. 자, 실제로 개별적으로 묶이는 데이터는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생성해서 생성하는 방식으로 사용하게 된다. 뭐 이 얘기는 간단하게 말하자면 저희가 클래스를 만들어 놓으면 클래스에다가 변수를 두 개 잡아주잖아요. 뭐 이름, 아이디 같은 거 잡아주면 실제로 저희가 뭐 하죠? new라는 키워드를 사용을 하게 되죠. new라는 키워드를 쓰게 되면 메모리상에 클래스의 구조를 그대로 복사를 해요. 자, 그래서 이걸 따로따로 만들어내죠. 자, 이렇게 메모리상에 이렇게 따로따로 만들어진 애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이런 애들을 객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얘는 이름과 패스워드 같이 하는 거죠. 자, 근데 이 방식으로 사용하게 돼서 저희가 new라는 키워드를 쓰는데요. 이 new라는 키워드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new 나오면 무조건 뭐죠? 메모리의 공간 새로 할당한다. 그 다음에 이제 뭐죠? 뭐 초기화 작업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단 new라는 건 뭔가 메모리의 공간을 할당한다는 작업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 뭐 C 언어에 보면 뭐 언락이라든가 뭐 이런 단어들이 나오죠. 메모리 공간 할당할 때 쓰는. 그래서 new라는 작업은 그 작업을 포함을 하고 있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만들어 쓰는데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만약에 뭐 할 필요가 없다면 자, 스태틱이라는 의미를 보세요. 스태틱이라는 의미는 뭐에 가깝다고요? 고정된 변하지 않는 전역이라는 의미예요. 자, 이걸 보세요. 이 구조를 보면요. 데이터가 다 따로따로 보관이 되죠. 요거 데이터 따로 보관되고 요거 데이터 따로 보관되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따로따로 보관할 필요가 없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하나만 만들어서 쓰겠죠. 메모리 공간을 낭비하지 않겠죠.
이해되십니까? 그죠? 자바가 느려질 때 사실은 그 자바가 느려지는 원인 중에 가장 큰 원인 두 가지를 얘기하라면 뭐냐면, 첫째가 그 나중에 배우시겠습니다만 스레드라는 걸 생성할 때가 굉장히 느려져요. 메모리 리소스 많이 차지하거든요. 두 번째가 이제 객체를 생성할 때가 말 그대로 뉴할 때요. 뉴할 때가 이제 가장 메모리 많이 쓰게 됩니다. 실제로. 자, 여기 함수라는 말이 나왔고 메소드라는 말이 나왔죠. 한번 봅시다. 자, 로직을 처리한다는 말은 동일해요. 그죠? 네. 무슨 얘기죠? 만들 때 그냥 로직으로 만들어도 되고, 그 다음에 메소드라는 걸로 만들어도 되고, 그렇게 안 만들어도 된다는 얘기죠. 자, 로직, 메소드 볼게요. 메소드는 객체마다가 로직을 돌리게끔 하는 방식이고, 함수란, 보시면, 개별적인 데이터의 보관이 없는 로직이다 라고 얘기하죠.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생각하실 거예요. 자, 다시요. 로직을 처리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메소드라는 게 있고 함수라는 게 있고요. 자, 그럼 메소드는 언제 쓰는 거고 함수는 언제 쓰는 거냐 라는 기준 포인트만 정확하게 잡으시면 돼요. 이 기준이 어떻게 되는가. 자, 객체는 뭐다? 데이터를 다 따로따로 가진다. 잊지 마세요. 함수는 뭐다? 그런 거 없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스태틱 의미를 좀 정확하게 보자고요. 스태틱이라는 건 특정한 로직에 스태틱 키워드가 붙으면 전혀 다른 방식으로 동작한다라고 얘기하죠. 스태틱의 의미는 고정된 변하지 않는, 그 다음에 전역이라는 의미와 스태틱이라는 의미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스태틱을 사실 처음 보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스태틱을 처음 보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맨날 코딩할 때 뭐 만들죠? 메인하고 컨트롤 스페이스 만들죠? 자, 그러면 public static void main이라는 게 하나 코드가 만들어지죠. 자, 그때 뭐 나왔죠? 스태틱 나왔어요. 그죠? 자, 근데 제가 스태틱 만들 때 OOP랑은 무관하다라고 설명드린 적이 있었어요. 메인 메소드 만들 때. 그죠? 자, 스태틱은 정적인이라는 뜻이에요. 반대는 뭐죠? 동적이겠죠? 자, 그럼 어디에 동적이고 어디에 정적일까? 생각해 보실래요? 어디에 정적이고 어디에 동적일까? 간단합니다. 메모리입니다. 메모리에 동적이고 메모리에 정적이란 얘기예요. 자, 이 자바 메모리 구조를 한번 설명을 해드릴 필요가 있어요. 스태틱 설명하면서. 자, 이게 사실은 자바 메모리 구조를 보면 이 힙이라고 독특한 영역이 있죠. 자, 이게 경계선을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경계선을 이렇게 나눠서 생각해 보시면 여기에 왕이 누구냐면 가비지 컬렉터예요. 자, 가비지 컬렉터가 마음에 안 들면 얘를 죽여요. 얘네들은 막 죽여버립니다. 됐습니까? 자, 반면에 이쪽은 뭐가 올라가냐면 클래스 파일이 메모리상으로 올라가요. 자,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그 옛날에 그 자바 벌철 머신 처음에 할 때 무슨 얘기 했었냐면 클래스 로더라는 얘기를 했어요. 자, 우리가 점 클래스로 만들어 놨잖아요. 자, 이거 누가 이해하는 거죠? 자바 벌철 머신이 이해하는 거죠? 이걸 어디로 올려요? 메모리로 끌어올립니다. 이때 동작하는 녀석이 클래스 로더예요. 자, 그래서 클래스 로더가 이걸 메모리상으로 끌어올린 다음에 검증하고 그 다음에 이제 메모리에 공간 할당하는 링킹이라는 작업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실행 엔진으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행하는 방식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때 올라가는 영역이 있죠. 여기 지금 보면 이제 이름이 여러분이 오히려 좀 헷갈리실 것 같아요. 이름이 메소드 에어리어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제가 사실은 설명할 때는 그냥 이렇게 좀 쉽게 생각할게요. 이쪽은 그냥 클래스가 올라가는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쪽은 뭐가 올라가는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쪽은 이제 객체가 만들어지는 영역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거든요. 자, 근데 스태틱이 붙으면 어디로 올라가느냐? 스태틱이 붙으면 이쪽으로 가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요. 이 객체를 만들면 이렇게 해서 복사를 뜬다고요. 이렇게 해서 복사를 떠서 메모리 구조상에다가 복사를 떠놓은 상태로 만들어 놓는 방식을 쓰게 되는데 스태틱이라는 걸 사용하게 되면 선언되어 있는 애들이 메모리의 공간이 이쪽으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자, 무슨 얘기냐? 쉽게 보죠. 예제를 직접 만들면서 보죠. 자, 오랜만에 예제를 좀 만들겠는데요. 챕터 9죠.
ch9 하겠습니다. 자, 변수로 직접 보면서 이해를 하시는 게 제일 빠를 거예요, 아마. 자, 클래스 만들죠. 이름은 static ex1 만들게요. 자, 여기다가 제가 변수를 하나 선언할게요. private이라고, 뭐 이거 private는 안 붙여도 되니까. 자, static 이 붙는 변수 count를 선언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시죠. 자, main 하나 만들게요. 네. 자, 그 다음에 제가 접근하는 방법이 좀 독특해요. 접근하는 방법이 조금 독특합니다. 자, 지금 요것만 볼게요. 요것만 우선 보죠. 메인 지금 없애고. 자, 여기만 잠깐 볼게요. 자, 여기만 보시면요. 자, 얘 지금 이 메모리 공간 어떻게 쓰는지 다시 한번 봅시다. static ex고 int count예요.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여기에 클래스 static ex라는 클래스가 이제 메모리 상의 공간에 만들어지겠죠, 여기? static ex. 자, 그 다음에 지금 제가 count 변수 앞에 뭐가 붙었죠? static 붙었죠. 그렇다면 변수가 차지하는 메모리 공간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자, 근데 실제로는 자, 실제 count라는 값은 좀 다르게 동작을 합니다. 자, 근데 만약에 자, 우선요. 요거를 지울게요. 요거를 지웁니다. 자, 여러분 아는 코드로 작성하죠. 여러분 아는 코드로 작성하죠. 자, 요거 지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만들까요, 제가? public void increase 라는 메소드를 하나 만들죠. 자, 뭐 할 거죠? count 물불 할 겁니다. sysout 해주고 count 값 찍어보죠. 자, main 컨트롤 스페이스바 잡아주고 static ex1 타입의 객체죠. ex1. 자, obj1이라고 할게요. new static ex1 할 겁니다. 자, 짐작하시죠? increase라는 메소드를 호출할게요. 백문이 불여일견이에요. 스태틱은. 그냥 이렇게 바로 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자,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실행합니다. 자, 결과물은 어떻게 나오죠? 1 나오고 1 나옵니다. 자, 여기 두 개 똑같은 녀석입니까? 아니요, 달라요. 아니요, 달라요. 그죠? 자, obj1이라는 애가 가리키는 거, obj2라는 애가 가리키는 거. 자, 뭐 나왔어요? new라는 단어 나왔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그림으로 다시 한번 이해를 해보시면 new에서 만들었고 new에서 만들었단 말이죠. 자, 객체 두 개가 됐을 거예요. 그죠? 객체 두 개가 됐고요. 지금 여러분이 작성한 count라는 변수는 인스턴스 베리어블이란 말입니다. 자, 다시요. 여기다 그릴게요. 자, 그럼 여기에 뭐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냐? count라는 변수가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에도 count라는 변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객체 레퍼런스로 접근하는 거. 지금 코드로 말하자면, 지금 저희 코드로 말하자면, obj1, 그 다음에 obj2, obj1점 하고, obj2점 하는 거 있죠. obj1점 하고, obj2점 하는 건 여기로 접근해서, count라는 변수로 접근하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니까 요거마다 지금 뭘 따로따로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요 공간 안에 메모리 변수 공간이 하나씩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count라는 변수가. 그래서 increase 하게 되면 첫 번째 객체를 increase 하게 되면 0에서 1로 되죠. 두 번째 객체도 0이라는 값 따로 가졌다가 뭐 하는 거예요? increase 하면 1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셔야 돼요. 자, 근데 재밌는 건 얘를 뭐로 바꿀 거냐? 얘를 스태틱으로 바꿀 거란 말입니다. 오케이? 자, 얘를 이렇게 스태틱으로 바꿨어요. 자, 결과 보시죠. 결과 어떻게 나오죠? 자, 1이랑 2가 나왔죠. 그죠? 네, 이 그림만 정확하게 이해하셔도 꽤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네. 자, 요 그림만 깨끗하게 깔끔하게 이해하실 수 있어도 꽤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봅시다. 스태틱이죠? 자, 그렇다면 예, 변수가 어디에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count라는 변수가 이 안에 count라는 변수가 지금 정의가 되어 있다는 얘기죠. 이해됐어요? 자, 왜? 스태틱이거든. 스태틱이 붙으면 무조건 이쪽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생각합시다. 자, 메모리 공간, 그러니까 얘가 가리키는 녀석은 결국에 똑같이 0이라는 걸 가리키겠지만 여기에 가리켜요. 됐습니까? 자, 근데 우리가 객체를 2개 만들었죠. 자, 객체를 2개 만들었으니 얘 메모리 공간에 객체를 이렇게 2개를 만들어냈을 거예요. 자, 잘 들으세요. 자, 이제 저희가 클래스라는 얘기를 점점 더 발전시켜 갈 텐데, 이 모든 객체들은요, 자기가 어떠한 클래스에서 만들어졌는지를 알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자기가 이 정보를 물고 있단 말입니다. 이 정보를 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물고 있어요. 자, 그럼 얘는 이 변수 공간 알겠네요. 지금 잘 봅시다. 인크리즈 시켰죠. 그 키워드를 보지 마세요. 부탁드리는데 키워드 같은 거 보지 마시고 일단 개념을 잡으셔야 돼요. 자, 개념으로 보세요. 인크리즈 시켰어요. 뭐 하죠? 카운트 뿔뿔합니다. 그죠? 값을 증가시켜요. 그죠? 카운트라는 변수를 값을 증가시킵니다. 자, 그렇다면 얘 객체 2마리란 말이에요. 첫 번째 객체도 인크리즈 시키고 두 번째 객체도 인크리즈 시켜요. 자,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죠? 얘가 인크리즈 시킵니다. 자, 인크리즈 시키는 데이터는 뭐죠? 얘를 바꾸죠. 자, 첫 번째 객체가 얘를 바꿔요. 자, 몇에서 몇으로? 0에서 1로. 두 번째 객체가 얘를 바꿔요. 이미 몇이었어요? 1이었죠. 2로 바뀌는 거죠. 이해됐어요? 자, 인스턴스 베리어블과 스태틱 변수는 이렇게 틀려요. 자, 생기는 공간이 틀린 거죠. 됐습니까? 자, 이 그림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스태틱을 이해하시는 건 이 그림을 이해하신다고 보셔도 무방해요. 아시겠죠? 자, 잠깐만 있다가 다시 시작을 하도록